오늘은 저희가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전라도 사투리가 엄청 구수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소리내어 읽어봐야 그 뜻을 알 수 있어서 오늘은 저희가 작품을 조금 많이 낭독하면서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꽁트 대신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네이티브 전라도 사투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책은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장의 제목은 할머니 생각이에요. 선재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일은 바로 할머니의 죽음입니다. 작품이 시작되자마자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여름방학 첫날 할머니가 선재에게 우리 콩나물 팔러 장에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재는 그게 싫어서 싫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가야 된다고 거짓말을 해요. 방학 첫날인데. 할머니 혼자 장에 가시고 선재는 집에 남아있죠. 그런 선재에게 이장님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나는 콩나물국은 쳐다보기도 싫었다. 먹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늘 그랬듯이 계란 프라이를 했다. 옆에 김치도 볶았다. 큰 그릇에 밥을 담고 볶음김치와 프라이를 얹어 마구마구 퍼먹었다. 그렇게 먹고 나니 배는 불렀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다. 기분이 안 좋으면 언제나 그랬듯이 아무거나 발로 차버릴 것 같아 얼른 감나무 위로 올라갔다.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야 할 텐데 이상한 일이었다. 아이 짜증나. 날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듣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날씨 탓을 하며 감나무 가지를 휙 부러뜨렸다. 그런데 그 순간 하필 이장이 들어서다가 가지에 머리를 맞았다. 아이고 뭐여. 야 이놈아. 왜요? 어른한테 왜요라니. 내놔라. 빨리 내놔. 싫은데요? 나는 늘 하던 대로 했다. 할머니가 시방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싫고 좋고가 어딨어. 돌아가시게 생긴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인 줄 알았다. 그거에 나하고 뭔 상관인디요? 이놈의 자식이. 뇌라 얼른. 나는 내려가지 않았다. 이놈의 자식이 너 할머니가 장에서 쓰러져 불었다. 방금 병원으로 실려갔단다. 마침 상필이가 장에 있어서 알려준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나는 나무에서 주르르 내려왔다. 이장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멍했다. 아이고 요럴 때 너가 부지가 있어야 한디. 큰일이네 큰일이여. 아빠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철근 일을 했다고 한다. 어느 날 사고가 났다. 아빠와 함께 3사람이 죽었는데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다고 한다. 엄마는 모른다. 언젠가 내가 할머니한테 엄마는? 하고 물었을 때 내가 중학생이 되면 말해주마 하고 그랬었는데. 병원에 가니 상필이와 상필이 할머니가 병원 복도에서 서로 붙잡고 덜덜 떨고 있었다. 의사가 이장에게 물었다. 보호자 되십니까? 나는 이장이 올시다. 가족은 이 아이뿐입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죠. 야,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불어서 삼촌도 없고 고모도 없고 또 지가부지가 일찍 가불어서 야도 저 혼자랍니다. 망고강산에 혼자. 의사가 이장의 말을 끊고 나에게 말했다. 오달망님은 조금 전 10시 15분에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장이 갑자기 울음을 토해냈다. 야 이놈아, 네가 할머니가 돌아가셔 불었단다. 어쩐다냐. 이 노릇을 어쩐다냐. 울어도 내가 울어야 하는데 왜 그런지 나는 눈물도 나오지 않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할머니를 여인 선재는 할머니를 추억하고 또 추억하죠. 동네 사람들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선재는 할머니를 떠올리며 울고 울고 또 웁니다. 이 첫 장은 할머니를 추억하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장인 셈이죠. 이 장은 사람들인데요. 선재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계속 할머니 생각만 하지요. 그런 선재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동네 사람들도 찾아오고 담임 선생님도 찾아오죠. 그들은
모두 선재에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위로를 건넵니다. 아이. 처음에는 할머니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 그러나 목소리는 국자 할머니. 국자 할머니가 밥을 가지고 왔다. 울어서 죽은 할매가 살아 돌아온다면야, 어이? 천번이고 만번이고 울어야겠지만은, 어이? 아이고. 국자 할머니는 타령을 하듯이 말했다. 국자 할머니는 말을 노래하듯이, 노래를 말하듯이 한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요. 말이 아니냐. 눈물은 아래로 내려가고 숟가락은 위로 올라가는 것인 게 애기들은 한쪽으로 꼴딱꼴딱 움서도 한쪽으로는 꿀떡꿀떡 엄의 젖을 먹는단다. 네가 밥 먹는다고 숭볼 사람 아무도 없은 게 묵어라 묵어. 묵어야 또 울지. 안 그냐? 힘들 텐데 불쑥 와서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통 안 먹고 그러지 말고 뭐라도 해서 먹어라. 응?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할머니도 좋아하시겠지. 죽은 사람이 알기는 뭘 알겠어요. 또다시 선생님 얼굴이 붉어졌다. 기왕 가신 분은 잘 보내드려라. 마음속으로 할머니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세요. 기도도 드리고. 내가 기도해도 듣지도 못할걸요. 사람이 죽은 뒤에는 산 사람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거란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죠. 선생님 눈에 얼핏 눈물이 비쳤다. 나는 날마다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내 딸하고 이야기를 나눈단다. 나는 깜짝 놀랐다. 선생님 딸도 가랑잎처럼 굴러가 버렸나? 아니면 먼지같이 없어져 버렸을까? 우리 딸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 그리고 짧은 시간을 살다 지난 겨울 먼 곳으로 떠났지. 떠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날마다 우리 딸하고 대화를 나눈단다. 선생님 코가 빨개지고 울음을 참느라 뺨이 부풀어 올랐다. 나는 할머니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선생님은 이 세상에 없는 딸하고 무슨 말을 할까? 아침에는 아빠 잘 잤어? 하는 우리 딸 목소리를 듣고 저녁에는 잘 자 아빠 소리를 듣고 딸 얘기를 하면서 울음이 솟는 것을 감추려고 그랬는지 선생님이 서둘러 일어났다. 선재야, 방학 동안 몸과 마음 잘 추스르고 계약하면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자꾸나. 선생님이 가져온 상자를 열어보니 돈 봉투가 들어있었다. 대문을 열고 내다보니 선생님 차가 산 아래 모퉁이를 돌아 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아빠 하고 불러봤다. 아빠 잘 가요. 네, 이 장에는 이렇게 선재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은 나는 13살이다 라는 제목의 장입니다. 여기서는 선재가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제 자기가 가진 모든 돈과 할머니의 유골함을 이제 가방에 넣고 여행을 떠나는데 원래는 이제 먼 곳으로 가려고 떠났는데 이제 처음으로 간 장소가 이제 할머니가 일을 하셨던 장터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돌아가셨던 장터에 먼저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읍내로 가는 버스가 왔다. 할머니가 30년 동안 타고 다닌 버스. 오메, 네가 누구냐? 콩나물 할머니 손자요. 오메오메, 오메오메. 다른 마을에 사는 할머니들이다. 아가, 우지 마로라, 우지 마로. 내가 울지도 않는데 울지 말라며 사탕을 내 손에 쥐어준다. 할머니들 눈에는 내가 애기로 보이는 모양이었다. 할매 없음께 이제 네가 장사 나가냐? 이?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가방에 든 것이 무엇이냐? 호박이요. 할머니 유골함이 졸지에 호박이 되었다. 어린 것이 애쓴다. 할매 없이 혼자 살아보려고 애써. 하몬,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나는 일부러 힘을 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아휴, 좀 성가시네, 성가셔. 할머니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장터 앞에서 얼른 내렸다. 장날,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도 장날. 나는 그 자리에 가봐야 한다. 간다는 것이 겁이 나서 안 가고 싶지만 가서 봐야 한다. 안 가본다는 것은 양심이 시커먼 놈이나 할 짓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네,
이제 여기서 버스 정류장에서 선재는 갑자기 어느 여름밤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나 죽으면 불에 꼬실러서 절골 산에다가 헐헐 날려주소 라고 했던 이 할머니의 그 목소리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요. 그래서 선재는 절골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절골이 어딘지 몰라서 이제 그 길이 가는 길이 이제 순탄치만은 않은 건데요. 버스를 잘못 내려서 트럭을 얻어 탔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이상한 집으로 데려가는 장면입니다. 설거지 끝내고 따라 나서라잉. 사람은 밥값을 해야 하는 법이거든. 어쩐지 친절하더라니. 밥 먹여놓고 부려먹으려고? 이제야말로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왔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다. 고물장수 눈에 안 띄게 배낭과 영정사진과 돈가방을 챙겨야 하는데 그러나 고물장수는 계속 보고 있고 상황은 점점 급해졌다. 화장실이 어디예요? 긴장해서인지 말끝이 이상하게 나왔다. 아무데나 싸라. 아무데나? 아무데나는 어디란 말인가? 밖으로 나가 뱅글뱅글 돌다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아무데나 주저앉고 말았다. 그런데 하필 그곳이 꾸르르기 옆이었다. 꾸르르기는 내가 똥을 누는 동안 나를 많이 쳐다보다가 저도 똥을 누는 것이 아닌가. 오이 오이 이쁘다 해주니 꼬리를 흔들었다. 이를 다 보고도 꾸르르기와 논다고 생각했는지 옆눈으로 다 보고 있었는지 고물장수가 소리를 질렀다. 멋이 그리 오래 걸려, 잉? 내가 왜 아저씨랑 일을 해야 해요? 내친 김에 나는 거의 악을 썼다. 재워주고 밥 먹여준 이유가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따 이놈의 새끼 야무네 야물어. 너는 누구냐? 어디서 온 놈이여? 가방에 든 것은 뭐냐? 뭘 알고 싶은데요? 모든 것을 알고 싶다. 안 가르쳐 줄 건디요? 나는 유골한 배낭을 메고 할머니 영정사진과 돈가방을 손에 들게 된 순간 냅다 뛰었다. 바로 그 순간 머리 위에서 번개가 번쩍하더니 와르릉 쾅쾅 천둥이 치고 굵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제는 북새 속에서 달렸고 오늘은 빗속을 달린다. 너한테 일 시켜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해를 말어라. 오해를. 돌아와. 돌아오면 날마다 내가 만난 것 해줄게. 돌아오라니까. 네. 네, 좀 길어지니까 좀 약간 어렵네요. 너무 네. 잘하셔가지고. 네. 이제 멀리서 들리는 거라서. 네. 여기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갔는데, 과연 선재는 고물장수에게서 벗어나서 절골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신 분은 책을 보시면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희가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촬영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울컥해서 과연 오늘 촬영을 잘 할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13살에 하나뿐인 식구, 하나뿐인 가족인 할머니를 여인 선재,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지금도 눈물이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전혀 못 느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사투리 막 연기하는 익숙하지 않은 사투리 예, 연기를 하다 보니까 눈물이 쏙 들어가죠. 근데 저희가 느낀 감정을 여러분들도 책을 보면 굉장히 절절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쌤 특히 네. 이 선재의 노래라는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네. 있을까요? 선재가 할머니를 이제 잃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멍하니 거의 눈물도 흘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목 놓아 우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군데군데 많이 나오는 장면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장면이 특히 정말 슬펐거든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감정이 거기서 완전히 폭발하는 것처럼 너무 슬펐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선재가 할머니를 떠나보내는 그 애도의 과정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소설의 분위기에 좀 더 몰입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재의 눈물과 울음, 이게 애도의 과정이다. 누군가와 이별을 하고 헤어질 때 그 애도의 과정이 충분해야 또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얻는다고 하는데 선재는 그런 애도의 과정을 잘 지나온 네. 것 같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애경쌤은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나요?
저는 선재가 이제 겨우 13살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그러니까 할머니랑 이별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와서 다 선재를 위로를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로를 하는 방식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상필이 할머니도 그렇고 국자 할머니, 이장 아저씨, 심지어는 뭐 담임 선생님까지 선재에게 와서 다 밥을 먹으라고 해요. 야, 먹어야 산다. 먹어야 힘이 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데 선재는 처음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배가 고프고 음식 맛이 맛있다고 느껴지고 그런 게 스스로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죄스러움을 느낄 수 있죠. 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계속 밥을 먹으라고 하고 그걸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선재가 그래도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옛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밥심으로 산다. 밥심. 네. 그러니까 딱 그 밥심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밥심이라는 건 진짜 막 힘 이런 게 아니라 살아갈 동력이 되는 것. 그것을 이 밥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린 선재를 위로하려고 하는 주변 어른들의 모습과 그들이 건네는 따뜻한 밥 한 끼, 이런 게 강한 기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또 부모로서 이렇게 어린 아이인 선재가 홀로 남겨진다는 것 사실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저는 큰 걱정은 안 들어요. 이 선재라는 아이는 앞으로 굉장히 잘 자라고 자기에게 닥쳐올 여러 어려움들도 굳건히 헤쳐나갈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작품 속에서 선재는 연약하고 막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아이가 아니에요. 당돌하고 그리고 단단한 내면을 가진 아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는가? 그건 바로 할머니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정말 지고지순하게 선재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선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껴주는 분이었어요. 너무 선하신 분이었고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선재는 이렇게 단단하게 자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사랑은 할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라도 남아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선재가 혼자 남겨진 것은 마음 아프지만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또 드는 생각은 저부터 여러 사람들, 제 주변에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제자들 그리고 우리 동료 선생님들까지 친구들까지 네, 더 사랑해서 그분들에게 좀 단단한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나부터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그죠. 나부터 사랑을 주는 사람이 네.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도 선재의 노래를 읽으시면서 저희가 느낀 감동이나 재미를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